금갑식의 진짜 팀입니다. 오늘도 월간조선의 마동석 겸 이대금 겸 김일아 박희석 기자 나왔습니다. 오늘은 박 기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이라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것 같아서 삼양동하고 서울 삼양동하고 미아리에 무슨 엘리베이터 설치건이 뭐 첫발부터 막혔다 이런 보도가 났길래 박 기자한테 아침에 문자를 나올 수 있냐고 했더니 나오겠대요. 근데 길을 잘못 들어갔고 제2자유로 해서 한참을 헤매다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비가 꽤 많이 예. 오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제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신문도 보고 네. 인터넷으로 이제 기사를 보고 있는데 이제 또 그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오는데 네. 서울이 그렇게 안전한 도시라면은 네. 요거 비 지금 빗물이 네. 지금 엄청 이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예. 돼 있을 수가 있느냐 네. 이런 것부터나 해결해라 예. 이런 댓글도 있고 예. 하여튼 뭐 좀 비가 와서 좀 사람들 불만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어디 삼양동 수유동에다가 에스컬레이터 혹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싶다 예. 이렇게 외국에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언제 어느 외국이었어요? 최근입니다. 제가 최근에? 지난번 영상 찍을 때 네. 그 말미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네. 남미 네. 순방을 간다고 해가지고 네. 무슨 뭐 세계 시장 회의 뭐 네.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이제 방문차 네. 남미 콜롬비아 보고타에 갔는데 네. 이제 거기에서 고지대 빈민가 우범지대였던 코무나 13지역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가서 박원 시장이 도시재생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고 좀 서울에다가 네. 도입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박원 시장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이 코무나 13지역이라는 데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달동네 같은 곳인데 코무라는 이제 코뮌이라는 뜻일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코뮌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2011년도에 네. 야외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했답니다. 여기가 12,000명이 사는데 네. 이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기 전에는 이제 계단으로 쭉 돼 있었지 네,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땅값이 싸고 네. 뭐 주거 비용이 싸니까 빈민들이 몰려들고 네. 또 얘가 완전히 마약 뭐 이런 우범지대 빈민촌이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여기 방문했을 때도 네. 경호 인력들이 진짜 상당수 많이 배치됐고 요 관련 기사들을 쓴 그 기자들 그 내용을 봐도 이 외국의 도시시장이 방문했는데도 상당히 그 긴장감 같은 게 있었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가서 그 동네 벽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린 거 거기 그래피티라고 거기 뭐 휴대전화를 이렇게 찍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니 뭐 어쩌고 하면서 부산 감천마을이라고 또 네, 부산에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긴 해도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 제대로 없는데 여기는 시설도 많다.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야 관광객도 많이 온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삼양동, 수유동 이런 쪽에다 설치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박원순 시장의 이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이게 유래가 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 혹은 서울시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꼭 그렇게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보통 일반적인 그런 어떤 바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쾌적한 아파트 단지에서 그 주변에 다 모든 것이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이런 걸 원하는데 그래서 가장 서울에서 어떻게 보면 개발이 안 된 열악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북 주민들은 다 재개발을 아마 원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박원순 시장은 도시재생을 강조하면서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그냥 기존의 시설물을 조금 더 보완하고 그런 쪽으로 주거 환경을 좀 개선하겠다는 그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작년 7월 달입니까? 그때 삼양동에 가서 옥탑방에 가서 이 강북 주민들의 어떤 열악한 실상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가시면서 지금 한다는 게 무슨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물론 그 외에 다른 뭐 강북 구상이라서 밝힌 게 있긴 하지만 정말 이 박원순 시장의 이 말 한마디가 서울 시민들의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인생 설계 자체도 바꿔버릴 수가 있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박원순 시장의 이제 그 강북구상이라는 거 이걸 제가 이제 뭐
신동아, 예. 신동아라는 동아일보에서 나오는 예. 월간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 거를 봤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안 들으시거나 안 보신 분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예. 박원순 시장이 도대체 이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 예. 도시재생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아마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발언인데 예. 이겁니다. 제가 몇 가지를 추려갖고 왔는데 박원순 시장은 2018년 8월 작년 8월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곳에 몇십 층 빌딩을 그러니까 예. 강북입니다. 강북에. 빌딩을 아파트를 지어야 강북이 발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저층 주거지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중요한 기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건물과 편리한 도로만이 개발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 국내 총생산보다 국민 총행복이 더 중요한 개념이라고들 합니다. 일단 여기서 잠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국민 총행복이라는 거 제일 그 1위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요? 부탄 아닙니까? 부탄. 인구가 한 60만인가 70만 되고 예. 히말라야 산맥이. 예, 소득 수준으로 보면 북한보다 좀 잘 사나 못 사나? 예. 심지어 외국인도 들어갈 때 예. 하루에 250달러인가? 그러니까 우리돈 한 30만 원 가까이 내야 되는 네. 겁니다. 체류한 그 기간에. 더군다나 이 국민 총행복이라는 개념이 나온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네. 이거 부탄 지금은 입헌 군주로 바뀌었지만 얼마 전까지 왕정이었습니다. 예. 예. 그 왕정의 그 군주가 예.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네. 한마디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여기는 인터넷도 제대로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눈과 귀를 막고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거기서 너네는 행복한 거야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니까 얼마나 행복하니 이렇게 네. 한마디로 저는 세뇌시켰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문재인도 똑같은 소리 하는데 아. 부탄 가서 뭐 히말라야 가가지고 그 부탄이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부탄은 국방도 자력으로 못합니다. 부탄은 인도가 나라를 대신 지켜줍니다. 예, 예, 인도가 예. 이런 나라에서 나온 국민 총행복이라는 그런 근거도 불분명하고 그런 걸 갖다가 뭐 서울도 이런 게 중요하된다고 그런 서울도 말을 부탄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모양이네. 그러면서 이게 좀 어이가 없는데 예. 강남의 타워 팰리스 같은 모델이 지속 가능하나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다른 말 안 했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0년대식 생각과 관점으로 도시를 바라보면 그 예. 도시는 실패한 도시가 됩니다. 예. 지금 서울시가 성공한 도시가 됐습니까? 예. 한번 자문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러면서 이미 개발된 삼성역 같은 곳엔 예. 100층이 올라가도 좋죠. 그러니까 예. 뭔 말이냐면 강남 이미 개발된 곳은 더 개발해도 좋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럼 강북은 그냥 슬럼 그 자체로 놔두고.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 아. 저층 주거지도 얼마나 쾌적하게 네. 할 수 있다. 글쎄 쾌적하게 할 수 있으면 지난 10년 동안 왜 안 했습니까? 박원순 시장. 아니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장 지금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인데 지난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강북 그렇게 저층 주거지 쾌적하게 안 만들고 이제 와서 무슨 에스컬레이터니 엘리베이터니 설치한다고 그러고 심지어 그것도 지금 뭐 그거 설치하려면 뭐 주변에 그 당연하지 그 새로운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옆에 그 주거지도 다 정리해야 되고 찐방어해야 되죠. 시설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그 많은 주민 반대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뭐냐면 이 주민들이 바라는 거는 이 강북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달동네는 지금은 없지만 고지대 사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가 다 진짜 깔끔하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 교통망 도로도 올라오고 그래서 대중교통 시설도 거기에 확충이 되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지 누가 그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일정 부분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삼양동하고 미아동에 뭐가 볼 게 있다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콜롬비아 보고타의 코무나 23이라는 것도 지금도 위험하긴 하지만 이 빈민가 우범지대였는데 이렇게 바뀌어서 그래도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온다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게 홍콩에도 그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유명해졌는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이게 1990년대 중경삼림이라는 영화가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홍콩 배우 그 양가인가? 양조위가 그 사는 그쪽이 에스컬레이터 그게 계속 영화에 나오다 보니까 국내에서 유명해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지대가 높다고 해서 에스컬레이터 설치 물론 주민 편의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데 주민 편의를 위한다면은 보다 근본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생각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임시 처방, 땜질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이제 외국만 나갔다 오면 항상 좀 이런
어디서 그런 걸 배웠지? 왜 외국만 나가면 뭐 이런 중대 발표는 아니지만은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엉뚱한 발상을 하고 그런 거예요. 내놔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 거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왜 그런 겁니까 도대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게 이제 안전 진단을 받아서 이거 위험하다. 네.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결과를 받았는데도 네. 아니다. 그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 그러니까 옛날 폐철도 그거를 이제 그 재활용해서 만든 하이라인 파크처럼 서울에도 그런 게 보행 친화 도시 서울 만들어야 된다면서 서울역 고가를 갖다가 공원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댓글로 어떤 분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과연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는 건가? 난 그거 왜 세웠는지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거기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개장한 지 얼마 안 돼서 2018년도인가 그때 1,000만 명 넘었다 방문객이. 저는 그래서 그때 그랬습니다. 아 이게 방문객을 제대로 집계한 거 있나 그런 의문이 들었었는데 왜냐면 이제 보통 그런 관광 시설물 같은 경우는 그 입구 출입구에다가 그 어떤 인원들이 이렇게 개수 기록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입장권이 있다면 그 발매 기록으로 갖다가 그걸 추정할 수가 있는. 도대체 저기는 어떤 식으로 방문객을 추정하고 있는 것인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일단 서울역 고가공원의 이제 현황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객이 지금까지 2017년 6월부터 지금 2019년 5월까지 5월 현재까지 방문객이 총 1,749만 명입니다. 1,749만 명. 그러니까 한 2년 동안에 1,749만 명이니까 800만 명. 한 70만 명? 80만 명?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로 따져보면 1일 방문객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최소한 25만 명 내지는 30만 명이 25만 명 정도가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뭘 이렇게 많이 왔냐? 아니 솔직히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비, 이 운영비가 뭐냐면 무슨 뭐 인건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뭐 거기 출입구에 관리소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47억 3,500을 썼습니다. 2년 동안에. 그러니까 연간 이것도 한 23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연간 23억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2억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곳이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걷는 겁니다. 걷는 건데 이제 여기 수선비로 그동안에 또 9억 7,400이 들어갔습니다. 운영비하고는 별도로. 그러니까 연간 이것도 한 수선비로 한 5억씩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방문객이 1,749만 명이 갔다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이거 어떻게 추정한 거냐 했더니 1,749만 명이나 갔다. 난 그렇게 수치가 이거는 정말 서울시가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로 이용객 개수는 매일 수기 개수를 통해 방문객 수를 개수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진짜 일일이 다 세고 있구나 그렇게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3시까지 매 시간 10분 개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시부터 9시 10분까지 수를 세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하냐? 서울역 광장 출입구를 딱 그 한 지점에서 해서 10분 동안의 유동인구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곱하기 6, 10분 동안 해서 곱하기 6. 또 그 다음에 해가지고 곱하기 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 집계조사 인원은 주간에 1명, 야간에 1명. 한 명이 다 하는 겁니다. 10분 동안. 그리고 이게 한마디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지금 서울역 국가공원이 민간 위탁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거 아마 서울시가 관리하거나 어떻게든 서울시의 영향력 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 돈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통계치일까? 신뢰성 가진 통계치일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어떤 분이 이제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 청계천에 대해 박원 시장이 콤플렉스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런 거에 이제 좀 어떻게 해보려고 서울역 국가공원 만들었는데 지금 혹시 서울역 국가공원 이름이 정식 명칭은 서울로 7017입니다. 서울로 7017을 주변에 갔다 왔다 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 관련 얘기 갔다 왔더니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정말 단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도 이렇게 많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에 이런 유명한 것들을 갖다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고 네. 이걸 실제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은데 네. 과연 이게 무슨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네. 1749만 명이 갔는데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었습니까 네. 도대체? 이게 시민들의 삶과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아니 좀 진짜 궁금해서 묻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식으로 네.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본인은 심사숙고해서 했다고 하고 이게 뭐 그랬다고 하지만 네. 너무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아니 이렇게 주민들 반발 무릅쓰고 이렇게 시설물 철거하고 이럴 거면 애초부터 싹 재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네. 더 깔끔하게 해줘야지. 네. 뭐 서울역 고가는 왜 남겨놨어 거기다가 도대체? 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박 시장 얼굴 사진 안 들고 왔어요? 예, 아니 그 댓글에 어떤 분이 뭐라고 하셔가지고 뭐, 댓글에 예. 제발 그 사람 얼굴 좀 여기 이렇게 보이지 말라고. 저도 우리 박 뭐- 기자도 바꾸면 아니 제가 뭐 좋아서 갖고 나온 건 아닙니다. 예. 그냥 예, 기사에 자료 사진으로 올리는 거지. 예, 그렇습니다. 예, 동갑시계 진짜 TV는 이렇게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특종이나 뉴스틱에 가려진 진짜 뉴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여러분께 전달드리는 겁니다. 우리 박 기자가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무지하게 꼼꼼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수치나 뭐 이런 표, 뭐 그다음에 이 각종 자료를 보통 그러고 원래 정보 공개 청구를 많이 하죠, 박 기자가. 네, 저는 뭐 속된 말로 네. 조금 이제 피를 받으면 네. 하루에 한 뭐 20건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정이나 혹은 다른 지자체도 정부도 마찬가지인데 관심 있는 사안이 있으시면은 뭐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네. 그걸 대신해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네. 그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이거 서울시가 네. 작성해서 저한테 준 겁니다. 아, 예, 예. 뭐 제가 이거 뭐 따로 이렇게 제가 작성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예, 저희는 이게 쌍방향 뭐 여기서 소통 자꾸 그러는데 뭐 쌍방향으로 사실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이 무슨 의문을 제기하시거나 어떤 자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러다 그냥 함부로 처리하지 않고 반드시 보고서 요게 다른 분들도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싶으면 저희가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방식을 좀 박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무슨 개인적인 뭐 피해를 본 거를 우리 보고 대신 해결해 달라 그래. 그런 거는 보내지 마세요. 저희가 무슨 해결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 장맛비가 대지를 적시는 가운데 우리 박 기자가 또 서울시 시정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갑식의 진짜 TV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댓글, 퍼날리기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